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공동부유론에 대한 얘기를 잠깐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이분 아시죠?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죠. 네. 이분이 이제 공동부유론이라는 걸 이제 말을 합니다. 공동부유론은 이제 다 같이 부자가 되자, 말 그대로 그런 뜻인데, 이제 보시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에 대한 근거가 사실 조금 있습니다. 왜 공동부유론을 하려고 하는지. 이게 지금 이 총 자산 분포 현황을 보시면, 와, 지금 상위 20%가 2.6%인 반면에 이제 하위 10%가 거의 절반, 네,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이걸 토대로 사실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이거를 비교한 차트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우리 한국에 대한 이야기죠.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28개국 중에서 5번째다. 다섯 번째는 한국이네. 오케이. 그런데 1등이 중국이에요. 중국. 빈부격차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중국에서 이제 공동부유론, 다 같이 부자가 되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한국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2배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공동부유를 언급한 횟수를 카운트한 건데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말을 합니다. 공동부유에 대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년, 한 19년까지는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20년 들어나서부터 갑자기 확 뛰죠. 네, 이걸 보시면서 지금 이제 중국 이제 국가 주석이 공동 부유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그렇게 하냐? 왜 갑자기 이제 공동 부유를 선언하냐? 이거에 대한 사실 이거는 정치적 견해가 조금 맞물려 있다. 즉 장기 집권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시진핑 주석을 지지하는 층은 아까 전에 50%가 하위 10%였잖아요. 이제 그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민심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사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근데 이 중에서 이거는 사실 얼마 전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사교육 단속이라는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굉장히 사교육 열풍이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이 친구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나봐요. 아무튼,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인터넷 온라인 시장이 이렇게 커질 것으로 다들 예측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랑은 시장 규모가 아예 달라요. 보시면, 그냥 20조가 넘어요. 그리고 10년 안에 78조, 50조가 더 뛸 거다. 50조 이상 덜 뛸 거다라는 예상이 반영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중국의 탈 에듀케이션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탈 에듀케이션 그룹. 자, 이때까지만 보면 참 좋아요. 이때까지 보면. 자, 2015년도부터 이게 쭉 올랐어요. 쭉 오르다가 당연히 주춤할 수 있죠. 근데 쭉 올랐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사교육 단속을 하네? 갑자기 거의 80달러인데 지금 박살나가지고 4.39달러, 지금 4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미국 시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기업이에요. 탈 에듀케이션이란 그룹. 그런데 과연 탈 에듀케이션이란 그룹만 그러냐? 아니에요. 그 외에도 신동방교육, 가오투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중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 교육 회사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따지면 이투스, 메가스터디 이런 회사들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주가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박살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가 변동폭 추이에요. 변동폭 추이인데 20%, 40%가 아니라 지금 거의 60%. 변동폭이 거의 60%까지 찍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 규제를 통한 대기업 길들이기는 어땠을까? 사실 이거는 좀 약간 노동권 강화는 사실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죠. 수많은 규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규제를 통한 대기업 길들이기엔
어떤 회사가 들어갔냐면 이제 바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 기업입니다. 이 기업. 이게 뭐죠? 중국 뭐지 이거? 네, 바로 헝다그룹입니다. 헝다그룹. 사실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헝다그룹이 헝다그룹 CEO가 중국 내 3위 부자였어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닐 텐데 중국 내 3위 부자였고 자선 사업은 거의 10년 연속 1위였어요. 그러니까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러니까 자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사업가라는 거예요. 이름은 쉬자인이고요. 이 헝다그룹을 설립한 연도는 1997년도고 주요 사업은 부동산이에요. 즉 부동산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총 자산이 지금 2조 3천억 위안. 2조 3천억 위안? 근데 부채도 좀 없어요. 비교적. 이런 기업이 지금 부도가 난다? 자, 지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97년도에 부동산으로 시작을 했어요. 부동산으로. 자, 이 헝다그룹과 완커그룹. 당연히 1등 그룹은 아니에요. 1등 그룹은 아닌데 2등 그룹인데 2등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2등 부동산 관련된 이제 그룹인데, 근데 보시면 이제 이 헝다그룹, 이 진한색이죠. 헝다그룹이 2008년도엔 이거밖에 안 됐는데, 지금 완커그룹을 2016년도엔 따라잡을 만큼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금융, 헬스케어, 여행, 스포츠, 지금 이게 다 사실 엄청나게 관련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죠? 뭐 교육? 아니면 뭐 부동산? 지금 이게 다 부동산이랑 관련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금융, 헬스케어, 뭐 여행, 호텔 이런 사업을 했나? 스포츠, 전기차 사업까지? 그런데 굉장히 문어발식 사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부동산을 했구나. 아니에요. 이거는 플랫폼이에요. 테마파크. 플랫폼을 만든 거고, 이건 뭐야? 드라마까지 했나? 드라마는 아니고 생수를 팔았어요. 생수를 파는데 이 별에서 온 그대가 그때 히트를 쳐가지고 이 모델들을 기용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산업도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 산업은 투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조, 설비, 연구, 그리고 다양한 인프라도 깔아야 되죠. 자, 이런 거를 보면서 다양한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이 자동차 산업까지 건드렸다. 굉장히 문어발식 투자를 많이 했고, 이것은 뭐다? 어떤 유동성이 막힐 수도 있다. 이런 뭐 단점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런 회사들 어디서 많이 사실 본 것 같아요. 굉장히 문어발식. 이건 뭐 비단 중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그죠? 네, 중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대기업 계열사는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다시 얘기를 돌아와 보면 아까 전에 그 사교육 단속했을 때 그 교육 시장은 이랬단 말이에요. 교육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박살 났어요. 거래량도 보시면 이때 그냥 다 던진 거예요. 근데 밑에서 받아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지지층 없이 그냥 쭉 떨어진 거예요. 쭉 떨어진 거예요. 자, 변동복 추이 이랬어요. 아까 전에 사교육 단속했을 때 이랬죠. 그러면 과연 아까 전에 이 헝다그룹을 했을 때 헝다그룹의 길들이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근데 그걸 보기 전에 잠깐만, 그러면 과연 규제를 통해서만 대기업 길들이기를 해서 그 부동산이 망했을까?는 아니에요, 사실. 이 부동산 개발 회사, 이 헝다그룹의 에버그랜드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신용평가 등급을 CCC 플러스에서 CC로 2단계 강등을 해요. 여기에서 여기로 갑니다. 물론 이 신용 등급은 그 평가는 신용평가 기업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CCC 플러스만 봐도 사실 현재 시점에 채무임의 불이행 가능성이 있다.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려주면 얘가 못 갚을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이 CC로 내려오면 가능성이 높음으로 바뀝니다. 있다와 높음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신용위기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파산이 가능해 보인다. 파산이 가능하다? 지금 중국에서 부자 3위가 이끄는 그 기업이 파산이 가능해 보인다. 자, 그거를 이제 그런 기업에, 지금 파산이 가능해 보이는 기업에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에 부동산 개발업체의 추가 은행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방침을, 3대 마지노선이라는 방침을 만듭니다. 잠깐만. 부동산 개발업체는
잠깐 아까 뭐였죠? 부동산 개발업체? 뭐죠? 거의 타겟이 된 거예요. 헝다그룹을 아예 그냥 잡아먹겠다. 이 회사 이 망가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슈가은행 자금 조달을 차단한다. 이 말은 뭐냐면 부동산은 굉장히 그 투자나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대출 그리고 뭐 회사채 이런 것들을 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추가은행 자금을 조달 막는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야 중국 국영은행 얘네들 다 어디죠? 중국 국가의 이제 산하에 있는 국영은행이에요. 국영은행이에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은행이에요. 앞다퉈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해소하기 시작합니다. 야, 안 되겠어. 부동산 관련 대출 해소하래. 왜? 누가? 아니, 시진핑 주석이. 그래. 그런데 잠깐만.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부채에 의존했던 이제 동맥경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회사에서?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동맥경화. 잠깐만. 그런데 하필 이 이자 납입일이 9월 20일이에요. 헝다그룹에. 9월 20일. 오늘 며칠이죠? 오늘 9월 16일이에요. 오늘 촬영 날짜 기준으로 9월 16일인데 이러니까 이자를 못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봅시다. 부채가 얼만데? 야, 너네 돈 얼마나 빌렸는데 헝다그룹? 355조를 빌렸어요. 355조. 이 정도면 얼마죠? 옛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죠? 불과 얼마 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에요. 근데 그럼 너네 얼마 가지고 있어? 야, 너네 돈으로 갚으면 되잖아. 자기 자본으로. 74조가 있어요. 잠깐만. 그럼 부채 비율이 480조예요. 480%. 거의 5배 가량을 자기가 갚을 수 없는 돈이지만 빌린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자, 결국에 정리해보면 차입, 즉 무리한 차입으로 신사업을 많이 투자한 거예요. 뭐 자동차 사업도 했고요, 뭐 생수 사업도 했고요, 뭐 엄청난 사업을 많이 했죠. 거기에 이제 중국 당국이 민생안전은 사실 이제 그냥 사실 허울뿐인 말이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장기 집권을 위한 그것을 위한 민생안정이겠죠. 그래서 강력한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을 하니까 헝다그룹의 회사채가 똑 떨어집니다. 회사채마저 박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주가는 어땠을까? 자, 아까 전에 그 교육시장 보셨죠? 솔직히 말하면 그것만큼 빠르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반등이 들어왔을 때 물린 분들은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이때 자그마치 거의 30 홍콩 달러로 30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3달러죠. 10%예요. 아까 전에 교육 쪽은 어땠죠? 5%였죠. 5%. 그것보단 나아요. 그것보단 낫지만 그래도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속도가 너무 빨랐다. 물론 그때도 속도가 빨랐지만 이것도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걸 다뤘죠. 부채 비율은 480%였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다? 헝다그룹 부채 상환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되면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리스크. 어떤 그 평가사들은 이거를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 비유하기도 할 정도로 지금 이 480조가 아니라 지금 금액 자체가 355조예요. 이 부채와 관련된 국영은행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금융 시스템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단 하나의 그룹이 355조를 빌려준 게 아니에요. 이걸 감당이 못하면 도미노처럼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리스크에 충격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죠. 내 돈 달라. 내 주식도 빠졌고 회사채도 빠졌고 주식도 빠졌고 회사채도 빠졌고 다 빠졌으니까 이제 내 돈 달라. 이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아까 전에 도미노 사태처럼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헝다그룹의 부동산 개발 운영이 더 차질을 빚을 경우 중국 현지 바이오와 투자자들의 심리가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해 위험이 잠재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퍼질 수 있다. 약간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뭐 IMF 같은 느낌? 하지만 좀 달라요. 약간 부동산이기 때문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같으면서도 해외 투자금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 그리고 중국 현지 바이어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제 현재 그렇고요. 앞으로 이 헝다그룹이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는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